같은 소리 다른 뜻의 낱말 동음 이의어. 자, 배움의 나무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소망의 나무 1단계를 다 마치고 배움의 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배움의 나무 5권이에요. 자, 와이파이 이런 표시들이죠. 가로보기 이런 거 다 이미 다 아시고 있는 거고요. 배움의 나무 동음 이의어. 자, 동음 같은 소리 다른 뜻입니다. 자, 1단원의 12, 13쪽을 보시면 우선 그림을 한번 볼까요? 딸에게 편지를 붙이다. 봉투에 우표를 붙이다. 어떤가요? 소리가 다 붙이다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래서 같은 소리예요. 그런데 뜻은 다르죠? 하나는 편지를 붙이다. 얘는 우표를 붙이다 이래요. 이렇게 붙이는 거, 얘는 이렇게 붙이다예요. 붙이다, 같이 이런 거 뭐 구개음화라고 그러죠? 이 앞에서 티읕을 만나서 얘가 치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붙이다, 붙이다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앞에 어떤 말이 오느냐에 따라서 편지를 붙이다인지 우표를 붙이다인지 잘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배움의 단계입니다. 소망의 나무에서 자음 모음도 다 배우고 낱말도 배우고 문장도 배우고 또 받침도 다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보겠습니다.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다. 얘는 누구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시키다. 얘는요. 얘도 시키다인데 얘는 뭐예요? 뜨거운 팥죽을 시키다. 얘도 시키다로 들리죠? 기억이 히읗을 만나면 거센 소리 시키다.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래서 같은 소리가 납니다. 둘 다. 근데 뜻은 다르죠? 자,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구별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문제가 됐어요. 연습을 하는 거죠? 형님 논을 붙이고 살았다. 어떤 거에 맞을까요? 형님 논을 붙이고 살았다. 자기 논이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떤 걸 쓰는지. 그 다음에 부채를 붙이면 시원하다. 아까 여기 이런 거가 있죠? 이런 거. 어떤 거가 맞는지. 다 똑같아요. 소리는요. 붙이면 시원하다. 방바닥에 등을 붙였다. 방바닥에 누워있지요? 그러면 등을 붙였다 그래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연탄에 불을 붙였어요. 뭔가 풀이라든가 이런 걸 딱 붙이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붙이다. 불을 붙여야 돼요. 프라이팬에 빈대떡을 붙였다. 그죠? 빈대떡을 이제 명절이 되니까 이런 거 전 부치는 거 하죠? 그럴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커피 한 잔을 식혔다. 식힌 건지 뜨거운 것을 식혔는지. 긴 여름밤의 열기를 식히고 있다. 이런 식히고인지. 소리는 다 같은데 어떤 거지? 생각하게 되지요? 좀 생각해 보셨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붙다가 있어요. 붙다. 여기저기 꼭꼭 붙어라. 이 붙다죠? 근데 붙이다예요. 붙다는 자석끼리 N극, S극 찰싹 붙으죠? 그런데 풀도 있어요. 근데 풀 혼자서 붙지 않죠? 사람이 뭔가 이렇게 우표 같은 거 붙여줘야 되죠? 이런 걸 사동이라 붙이다, 이가 붙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그게 아니라 소리는 같은데 붙이다 이런 거예요. 자, 기본형이 붙다 에서 나온 붙이다 이렇게 변했지요. 근데 얘는 붙이다. 뭘 붙여요? 부채를 붙이다. 뭐 이런 거. 바람을 불게 하는 거 이런 거. 전을 붙이다. 이런 건 이런 거예요. 근데 풀을 붙이다는 이런 거예요. 자, 풀로 여기 뭐 붙이는 거죠? 그리고 심부름을 우표를 붙이는 거 있죠. 택배를 붙이다. 요즘 택배 많이들 보내셨나요? 보내고 봤죠? 이런 건 붙이다예요. 소리는 같습니다. 자, 또는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표결에 붙이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선거가 되죠? 국회의원 선거하고 그럴 때, 이게 누가 표가 몇 표인지 표결에 붙이다.
투표에 붙이다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붙이다에 풀로 붙이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피붙이, 쇠붙이 할 때는 우리가 혈육이 뭐예요? 나의 친인척 이런 그 피를 나눈 사람들을 피붙이라고 그러죠. 글씨가 여기 좀 뭉개지긴 했는데요. 피붙이 이렇게 써요. 붙다 이런 걸 할 때 이렇게 써요. 쇠붙이, 쇠덩어리 종류죠. 금속류를 다 쇠붙이라 그래요. 그럴 때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논밭을 다려서 농사를 짓게 하는 걸 붙이다 그래요. 땅을 붙여서 산다. 땅을 붙이고 형이 땅을 붙이다. 이런 붙이다 같은 느낌이 나죠? 내 땅 옆에, 형님 땅 옆에 이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논밭을 다려서 농사를 짓게 하다는 건 어떻다고요? 받침이 없는 붙이다입니다. 이런 거 기억해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식다. 식다가 있어요. 내가 여기다가 물을 놨더니 식다. 뜨거운 걸 갖다 놨더니 옆에다 두었더니 식다. 기본형이 식다예요. 근데 혼자서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식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뜨거운 팥을 어디다 갖다 놓는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죠. 이런 걸 사동이라 그래요. 식히다. 아까 붙이다. 붓다와 붙이다. 식다와 식히다. 그죠? 이게 스스로 이렇게 자체가 그냥 그 어떤 상태가 식는 것도 있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식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식히다라 그래. 식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뜨거운 걸 여기다 퍼서 둔다든가 어디다 온도 변화를 주게 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사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붙어 있을 때 소리가 같아질 수가 있죠. 식히다는 뭐예요? 심부름을 시키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답을 한번 해볼까요? 형님 논을 붙이고 살았다. 아까 여기 농사를 짓게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되겠네요. 논을 붙이고 살았다. 부채는 바람을 막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를 붙이면 시원하다. 이게 되겠습니다. 방바닥에 등을 찰떡 붙이고 누워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빈둥거릴 수도 있고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붙였다예요. 그 다음에 연탄에 불을 붙였다도 이게 되겠네요. 그렇죠? 불꽃이 연탄에 붙어야 되니까요. 불꽃이. 프라이팬에 빈대떡을 붙였다는 이거라 그랬죠? 풀로 딱 붙이는 게 아니라 이런 전을 붙이다 또는 바람을 붙이다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왔나요? 네, 커피 한 잔을 시켰다. 부채를 붙였다가 아까 여기 있네요. 여기 똑같은 현상이죠? 그 다음에 커피 한 잔을 이거는 시킨 걸까요? 시킨 걸까요? 이거겠죠? 여기 커피 한 잔 주세요 한 거는 심부름을 시키다나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 이렇게. 그 다음에 긴 여름밤의 열기를 식다 이런 거에서 나오니까 식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형이 어딘가를 잘 봐야 돼. 이거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논밭을 붙이다. 부채는 그냥 붙이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또는 프라이팬에 빈대떡 붙이는 것도 없어요. 받침이. 뭐가요? 받침이 없어요. 근데 풀을 붙이는 거는 풀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풀을 뭔가 발라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딱 찰싹 붙어 있다. 이웃해야 된다는 거를 이거는 이웃해야 되죠. 풀하고 종이하고.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을 딱 방바닥과 내 등이 이웃해야지 붙어져야 돼요. 연탄과 불이 이웃해서 붙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네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쇠붙이, 피붙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같은 소리 다른 뜻의 낱말을 한자어로 동음, 이의, 이겁니다. 붙이다, 붙이다. 시키다, 시키다. 편지를 붙이다, 우표를 붙이다. 우표 붙여요. 풀로 붙여요. 심부름을 시키다, 팥죽을 시키다. 바람을 불어서 입김을 후 해서 지금 이 주부가 지금 입김으로 시키죠. 우리 뜨거운 거 뭐 먹거나 할 때 이런 거 시키는 행동이에요. 식게 하다 뭐 이런 거죠.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붙이고 여기도 붙였다 요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저랑 아까 찾아본 거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절이다가 있어요. 소금을 넣어서 배추를 절여. 뭔가를 넣었죠? 받침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리가 저려요. 우리 학습자님들 나이가 많으셔서 다리가 저리고 손발이 저리고 이러죠? 저리다. 자, 다치다 있습니다. 넘어져서 허리를 다치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런 거가 다치다예요. 근데 다치다. 얘도 디귿이 히읗을 만나면 거센 소리가 나서 다치다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나요. 방문이 다치다. 그래서 지금 형태는 다르죠? 근데 소리가 같아요. 소리가 저리다. 얘는 왜 그래요? 연음 현상이지요. 리을이 일로 올라가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얘는 받침이 위에 히읗을 만나서 거센 소리로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치. 디귿과 이게 만나서 치 이렇게 되는 거야. 다치다. 다치다. 아, 이거는 또 국의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다치다. 그렇죠? 이 앞에서 디귿과 히읗이 만나 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치다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우리 같이 놀아요. 뭐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거.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이를 식초에 절인다. 어떤 거지? 요즘 다리가 자주 저린다. 어떤 걸까요? 소금에 절인 고등어를 자반 고등어라고 한다. 사고로 많은 사람이 다쳤다. 동네 슈퍼마켓 문이 닫혔다. 방문이 닫히면서 큰 소리가 났다. 앞에 거보다 좀 쉽나요? 어렵나요? 자,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형에서 생각하면 쉽죠? 절다와 닫다가 있어요. 절다. 우리 뭐 소금을 많이 뿌려서 숨이 죽은 거를 절다 그러죠?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런데 뭐 땀에 절다, 뭐에 절다 이런 거 하죠? 그래서 이런 기본형이 있는데 이자가 붙었어요. 절이다는 혼자 절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지금 소금을 뿌리고 막 이러죠? 그렇게 해서 절이는 행동. 이 사람이 스스로 어떤 절다가 저절로 절는 게 아니라 절기하는 거가 있어야지 절여지는 거잖아요. 이런 거. 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리가 저린 거. 문이 닫히는 거. 닫다가 있어요. 닫다. 근데 자기 문이 닫아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바람이라든가 뭔가 그 사람에 의해서 닫히죠. 여기 보세요. 이 분이 지금 커피 마시고 있는데 여기 사람이 한 분 보이죠? 문이 이렇게 닫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쾅 하든가 뭐 이렇게 방문이 닫혔어요. 들어오려고 하는데 뭐 바람이라든가 또는 사람에 의해서 닫히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닫히다. 그쵸? 닫히다. 그래서 얘가 닫히다 이렇게 소리가 나요. 자, 이거는 다리가 넘어져서 다치는 거. 이건 가만히 있어도 저리는 거. 근데 이 받침 있을 때는 소금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그죠? 여기 받침 있는 거 이거는 뭐예요? 바람이라든가 뭐에서 뭔가가 작용에 의해서 다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물론 연습이 많이 되면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외울 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럼 답이 어떤 걸까요? 오이를 식초에 절이다. 이거죠? 뭔가를 넣어야 되잖아요. 뭘 넣어요? 식초를 넣어야지 돼요. 요즘 다리가 자주 저린다. 가만히 있어도 막 저려요. 지릿지릿한 거. 소금에 뭔가를 넣었죠? 소금에 어디에다가 고등어를 넣었잖아요. 이런 걸 자반 고등어라고 한다. 사고로 많은 사람이 다쳤죠? 이건 어딘가가 사고가 나서 이렇게 다친 거는 이렇게 넘어져서 다친 건 이거예요. 다쳤다 근데 과거형을 썼죠? 그래서 쪘 이랬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문이 닫혔다. 문이 닫혔다. 동대문, 남대문 할 때 동대문을 닫아라, 남대문을 닫아라, 닫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닫혔다. 방문이 닫히면서 닫다 이거죠. 큰 소리가 났다. 꽝 이런 소리가 났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이를 식초에 절인다. 뭐 배추를 절인다 이렇게 절인다 이 받침이 있어요. 다리가 자주 저린다. 소금을 넣어서 절인 고등어를 자반 고등어라고 한다. 사고로 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사고가 나서
동네 슈퍼마켓 문이 닫혔어요. 얘는 사람이 닫았어요. 오늘은 휴일이라서 닫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닫았어요. 닫혔어요. 그쵸? 스스로 닫는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닫는 거예요. 방문이 닫히면서 큰 소리가 났어요. 뭔가에 의해서 닫히면서 큰 소리가 났다. 자, 구별되시죠? 소금을 넣어서 절이고 뭔가의 작용에 의해서 닫히고 할 때 받침들이 있습니다. 없어요. 다리가 저리고 허리를 다치고 이런 거는 없어요. 자, 구별되시죠? 자, 그러면 또 더하기 책에 가서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게 맞는지 바로 한번 해볼까요? 불을 붙이는 건 어때요? 붙이로 붙이는 게 아니라 요거가 되겠죠? 불과 뭔가가 어떤 종이라든가 뭐 이런 매개체가 붙어야 되잖아요. 연탄이라든가 붙여요. 이런 거죠. 김치전을 붙이는 건 어떤 건가요? 이런 거 없이도 그냥 전 붙이는 거라 그랬죠? 이런 거예요. 더위가 너무 더워요. 식다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식혀요. 배달 음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가져오게 하는 거죠. 시켜요. 이렇게 되겠죠. 손이 저려요. 가만히 있어도 저리죠? 절여서 주물러요. 배추는 소금을 넣어서 절였는데 짜요. 무릎을 다쳐서 아파요. 이렇게 다치는 거 아니에요? 대문이 닫히면 소리가 나요. 자, 잘 찾으셨나요? 불을 붙여요. 김치전을 붙여요. 같은 소리가 나지만 뜻이 다르죠? 더위를 식다에서 나왔습니다. 식혀요. 배달 음식을 시켜요. 손이 저려요. 주물러요. 절여서 배추를 절였는데 짜요. 무릎을 다쳐서 아파요. 대문이 닫히며 소리가 나요. 네, 구별되시죠? 반복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도 보겠습니다. 자, 우선 볼까요? 뜨거운 국을 보기에서 찾는 거예요. 이번에는 뜨거운 국을 어떻게 뜨거우니까 식혀서 먹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불어야 되죠? 그러니까 받침이 있어요. 피자를 배달시켜서 먹었어요. 이건 심부름 내지는 또 뭔가를 시켜야 되는 거 이런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소리가 같아도 다르죠. 3번 공부의 재미를 붙이다. 붙여서 붙이니 여기는 붙이니라고 나왔죠. 어떤 게 맞아요? 이게 맞죠? 재미와 공부가 재미있게 탁 붙여야지 해지 바람이 불거나 전 붙이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붙여야 내가 뭔가 생각도 하고 글씨도 쓰고 뭔가 하다 보니까 어떤 행복감이 느껴져요. 그죠? 성취감도 느껴져요. 그래서 바로 이런 거예요. 더워서 부채를 붙이니 바람을 부니까 이렇게 되죠. 붙이니 시원하다. 도둑이 제발 저리다. 절이다. 어떤 거예요? 도둑이 제발이 절이는 거죠? 뭐 소금 없어도 그냥 저절로 절여요. 누가 나를 저 사람이 의심하지 않나? 들키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그냥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두근반 세근반해서 자기가 제발이 절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등어를 소금에 절이다. 소금을 넣어서 절이죠. 자동문은 저절로 닫혀야 되죠. 닫혀요. 꽝 닫혀요. 급하게 서두르다가 닫혀요. 이렇게 얘기했죠. 자, 어떤 거가 맞나요? 뜨거운 국을 식혀서 먹었다. 피자를 배달시켜서 먹었다. 공부의 재미를 붙이니 행복하다. 더워서 부채를 붙이니 시원하다. 붙이니까 시원하다 이런 말이죠. 도둑이 제발 절이다. 절여요. 고등어를 소금에 절여요. 자동문은 저절로 닫혀요. 닫다에서 나온 거죠. 급하게 서두르다가 닫혀요. 넘어져요. 닫혀요.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흔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쉬운 것 같으면서도 받아쓰기를 한다든가 이럴 때 뜻을 생각해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짧은 글을 자꾸 연습하다 보면 문장이 좀 긴 문장이라든가 글을 쓰게 되죠. 그럴 때 내가 똑같은 소리가 나는데
받아쓰기를 틀리게 쓰면 안 되겠죠.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안 됩니다. 바로 이런 데서 동음 이의어에서 실수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잘 생각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워크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워크북에는 그 책에 없는 것들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리다가 있어요. 다리다. 얘는 뭐예요? 우리가 약초를 넣거나 뭐 대추 이런 걸 넣어서 다리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돼요? 주름진 거, 다리미로 다리는 거예요. 없죠? 받침 없습니다. 판판하게 다려요. 느리다는 어떻게 돼요? 내가 길이 같은 거를 쭉쭉 느리는 거는 이런 거예요. 뭔가가 이렇게 쭉 잡아다니거나 이렇게 느리는 거 있죠? 길을 없는 걸 더 기르게 하는 거잖아요. 엿가락을 느리다, 뭘 느리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속도가 느려요. 엉금엉금 거북이 뭐 이런 사람 있죠? 말이 느리다 뭐 이런 거가 느리다예요. 자, 걸음과 걸음은 어떤 거예요? 이거는 걷다 해서 나온 거예요. 걷다, 걸으니, 리을, 디귿 불규칙이죠? 불규칙하게 걸어서, 걸어와라 이렇게 변하잖아요. 어떨 때는 걷고, 걷지 이럴 때는데 얘는 걸어라, 걸음 이럴 때는 리을로 변해요. 근데 여기는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할 때 이름을 지어서 명사로 만들었어요. 근데 얘는 뭐예요? 밭에 주는 걸음, 퇴비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걸음이라고 그래요. 걸음. 뭐 똥걸음, 퇴비, 뭐 닭똥, 뭐 돼지똥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소똥 이런 걸로 하는 걸 퇴비로 이렇게 풀 한 번, 걸음 이런 거 한 번 해서 하면 어떻게 돼요? 충분히 이렇게 썩게 되면 이게 거기에서 약간 발효작용 이런 게 일어나서 걸음이 되는 거야. 밑걸음. 그래서 자연은 순환되죠? 돌고 돌아요.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 아시나요? 강아지 똥이라는 그 강아지가 눈동이 민들레 꽃을 피우게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걸음이 됩니다. 걸음. 자, 이런 거를 여기서 찾아보겠습니다. 다리미로 옷을 다리다. 어떤 거예요? 이거겠죠? 판판하게 하는 거. 한약을 약재를 넣어서 다리니까 이겁니다. 다리다. 바지 길이를 쭉쭉 느려요. 뭔가 짧은 걸 느려주고 있죠? 걸음이 느려요. 쟤는 걸음이 나이가 들면 걸음이 느려요. 아니면 거북이가 느려야 할 때 느리다. 자, 이거는 뭐예요? 소 걸음으로 만리를 가요. 이거는 걷죠. 소가 뚜벅뚜벅 걷나요? 뚜벅뚜벅 아니죠? 이렇게 사람은 두 발로 걷지만 동물은 네 발로 걷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걸음이 좀 틀리죠. 우리 저기 동물의 왕국에서 걷는 거 보셨나요? 사자 또는 호랑이 뭐 이런 것처럼 소도 이렇게 걸어요. 그런데 굉장히 느리죠? 그래서 소 걸음으로 만리를 가요. 그게 우보만리예요. 제가 어느 저기에서 했는지 아마 소개를 했을 것 같은데요. 느리게 가더라도 만리를 가는 소처럼 이 공부하는 학습자들도 꾸준히 계속하면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우보만리라는 소리를 쓰거든요. 소 걸음으로 만리를 간다. 걸음 이런 겁니다. 걸어가는 거죠. 텃밭에 걸음, 퇴비, 비료 내는 거죠. 그러니까 걸음입니다. 자, 어떻게 했나요? 다리미로 옷을 다리다. 한약을 달리다. 바지를 길이를 느리다. 걸음이 느리다. 소 걸음으로 만리를 가요. 텃밭에 걸음 내기. 자, 이거 어때요? 다 다리다, 느리다, 걸음. 연음에서 소리가 나면, 연음되면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근데 뜻은 다르게 이렇게 쓰임새가 있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구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같은 소리, 다른 뜻의 낱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짧은 글을 이제 쓰게 돼요. 이렇게 여기 한 문장, 두 문장,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엮어서 어떻게 글을 만들죠? 자, 이건 어떤 내용을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편지를 썼다. 사랑한다는 말에 힘을 주어 썼다.
편지 봉투에 내 딸의 이름 이진아를 썼다. 내 이름 김성애도 썼다. 우표를 붙이고 우체통에 넣었다. 오늘 내가 붙인 편지를 딸이 보면 뭐라고 말할까? 자, 어떤 제목을 하면 좋을까요? 여기 안에서 골라보면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저는 편지가 좋겠네요. 그죠? 편지가 좋을 것 같아요. 이 제목을 만약에 쓴다면 편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동음이어를 배우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찾거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여기를 잘 썼나는 보는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편지를 썼다. 사랑한다는 말에 힘을 주어 썼다. 여기까지 아무 무리가 없어요. 편지 봉투에 내 딸의 이름 이진아를 썼다. 받는 사람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을 써야 되니까 내 이름 김성애도 썼다. 우표를 붙이고, 자 여기 줄이 져 있습니다. 줄 쳐 있습니다. 붙이고 맞나요? 우표는 풀로 붙여야 되죠. 근데 이런 붙이고가 틀렸겠죠? 우체통에 넣었다. 오늘 내가 붙인, 이거는 뭐예요? 풀로 붙인 거죠? 붙이다 이렇게 되죠. 붙인 이래야 돼요. 편지를 딸이 보면 뭐라고 말할까? 자, 이런 긴 글이 있어요. 편지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밑에 또 다른 문장이 있네. 이걸 이렇게 생긴 거를 글이라고 하고, 이렇게 짧은 거, 이런 걸 문장이라고 합니다. 문장이 많이 모여서 글이 되고 있죠. 자, 여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방으로 서둘러 들어가는데 문이 3개 닫혀 손가락을 다쳤다. 여기 맞게 썼나요? 다쳐. 문이 아픈 거 아니죠? 문이 쾅 하고 닫힌 거잖아요. 그 다음에 손가락을 다쳤다는 손가락이 뭐 어떻게 뭔가가 와서 이렇게 다친 게 아니죠? 저절로 그냥 다친 거예요. 뭔가에 의해서. 자, 이거는 뭐에 의해서? 바람이 아니면 손에 문이 끼거나 뭐 이런 상태죠. 그래서 여기 지금 틀린 부분을, 밑줄 친 부분을 좀 고쳐보겠습니다. 붙이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표를 붙이니까 풀로 딱 붙여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붙인 거는 우체통이라든가 아니면 택배라든가 뭐 이런 걸로 붙여야 되니까 우체국에다 하니까 이렇게 붙인이 되겠습니다. 붙인. 그쵸? 그 다음에 닫혀는 뭐예요? 여기 손이 3개 닫혀, 문이 닫히는 거니까 닫다 해서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닫히다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닫혔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지금 읽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편지를 쓸 때는 글로 남길 때는 이렇게 이런 데를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아, 이 사람 이것도 철자법도 잘 모르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뜻이 달라지잖아요. 소리는 같으지만.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써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해서 바르게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음이어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소리가 난다 해도 뜻은 다른 경우, 우표를 붙이는 경우, 소포를 붙이다, 나 힘에 붙여, 뭐 이런 거 있죠. 아, 나 너무 붙여서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어. 힘에 붙여서 그 일은 할 수가 없어. 또는 땅을 붙이다 아까 있었죠. 이건 특별한 경우니까 이런 거는 외워야지 돼요. 보통은 부채를 붙이다 하죠. 근데 땅을 붙이다, 힘에 붙이다 이럴 때도 받침이 없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쇠붙이, 금붙이, 피붙이는 받침이 있는 말을 씁니다. 여러 가지 쇠붙이 하면은 쇠의 종류를 다 통틀어서 말한. 금붙이는 우리가 금이라고 말하는 거, 뭐 18K 뭐 이렇게 좀 값나가는 그런 거를 다 금붙이를 다 장식하고 나타났어.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이 사람 피붙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 혈육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 이럴 때 피붙이 이렇게 받침 있는 말을 씁니다. 식히다, 이건 식다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뜨거운 죽을 식히다. 이건 붓다 해서 나온 거예요. 우표를 붓다. 뭐가
풀을 붙다 할 때 붙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시키다 이렇게 되는 거고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키는 거예요. 닫다. 닫다에서 나온 거죠. 닫혔어요. 문이 닫히다. 뭐 어떤 상황에 의해서 닫히는 거예요. 바람이 불던 사람이 꽝 닫던 아니면 마트나 뭐 이런 데 문을 닫다 할 때 거기에 닫히다예요. 근데 이런 거는 다리를 다치다. 네,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다 뭐 이런 거죠. 근데 늘리다가 있어요. 우리 워크북에서 봤었죠. 길이나 양을 늘리는 거예요. 양을 늘리려면 물이나 뭐 이렇게 저기를 넣어야 되겠죠. 물이나 우유나 뭐 여러 가지 더 액체를 많이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길이는 어떻게 돼요? 쭉쭉 잡아 늘리는 거 이런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속도가 느릴 땐 이렇게 말을 해요. 속도가 느리다. 걸음걸이 아까 소걸음걸이 또는 황소걸음걸이 이런 거 있었죠? 또는 뭐예요? 거북이 걸음걸이가 느리다 뭐 할 때 걸음이에요. 근데 이거는 밭에 주는 걸음이에요. 자, 우리 책에는 여기는 연습은 안 되지만 한번 적어봤습니다. 마치다 마치다 이런 게 있어요. 관역을 맞춰요. 양공 탁 화살 쏘세요. 딱 맞다. 딱 들어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마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치다는 이건 끝내는 거예요. 우리 소망 1단계를 마쳤죠? 소망 1단계를 마치다. 이럴 때는 이런 마치다예요. 자, 기본형만 지금 갖고 했습니다. 너무 변화가 많으니까 기본형만 한번 보는 거예요. 받치다. 받다가 뭐 이렇게 밑에다가 괴는 거죠? 이 밑에다 두는 걸 받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산을 받다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우산을 받치다. 받고 받치다. 기본형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네이션을 바치다. 어머님께 카네이션을 바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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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리죠? 바치다. 자, 여기는 바치다라고 했습니다. 이나 히가 안 들어갔어요. 시가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이히, 리기, 이렇게 할 때 치도 있어요. 바치다. 카네이션을 바치다. 절이다. 절다. 아까 숨이 푹 절다 이런 거, 숨이 죽다 이런 거 있죠? 소금에 절이다. 근데 다리가 절이다. 그죠? 절다는 뭔가 찌들다. 그런 것도 있다 그랬어요. 여기 땀에 절다. 땀에 찌들다. 쩔뚝거리면서 걸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절이다. 여기 절이다 있습니다. 절이다 여기. 절이다. 찌들다. 쩔다. 다리를 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다리를 절다. 절름 말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낮잡아 말하기도 하지만 절다가 그런 말도 있어요. 소금에 절다 또는 땀에 절다.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걷는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맞다 맞다 똑같은 적이죠. 근데 받침이 이럴 때 하고 이럴 때 하고 틀려요. 둘 다 맞다 이렇게 소리해요. 답이 맞다, 꼭 맞다, 매를 맞다 이런 거 있죠. 근데 얘는 맴새를 맡다, 책임을 맡다 이런 거예요. 반장을 맡다 이런 거 할 때 이런 맡아, 맡겨주세요 할 때 이런 맡다예요. 얘는 꼭 들어 맡다, 마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갔다와 갔다가 있습니다. 얘는 어디에 가다, 가다의 과거형이에요. 회사에 갔다, 시장에 갔다, 학교에 갔다 이런 거. 근데 얘는 똑같아요. 모양이 같아요. 두 개가 같은 걸 비교하고 그럴 때 모양이 같아요. 얘하고 모양이 같아요. 이런 거. 깊다가 있습니다. 이런 깊다는 물이 깊어요. 아주 깊은 우물 할 때 깊다예요. 이런 깊다는 옷을 깊다, 꿰매다, 뭐 구멍을 깊다 이런 거 있죠. 양말 구멍을 깊다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예요. 기우다예요. 기우다. 그 다음에 담다가 있어요. 이런 담다는 바구니에 뭔가를 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마를 닮았다. 얘도 비슷하게 담는 거죠. 모양이 같다 이런 것처럼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닮는 경우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좀 보세요. 이런 경우도 좀 약간 혼동이 될 수가 있어서 적어봤습니다. 김치를 담았어요. 자, 김치를 담갔어요. 담았어요는 뭐예요? 어떤 그릇에다 담는 거예요. 항아리에서 이렇게 또 다른
우리 딸을 주려고 김치를 이건 담다고요. 담았어요. 이렇게 되고요. 얘는 담갔어요. 김치를 내가 깍두기 김치를 담갔어요. 또는 알타리 김치를 담갔어요. 그러니까 담갔다 그렇게 합니다. 담갔다. 그래서 담그다가 기본형이에요. 김치를 담가서 담그는 김치 이렇게 돼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를 좀 한번 봐두시고요. 있다가 얘도 똑같이 있다가인데 얘는 함께 있다가 있어요 없어요 할 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있다가고요. 얘는 시간에 있어서 이따가 만나 조금 있다가 이거가 제가 여기를 잘못 쓴 것 같으네요. 이거하고 구별해서 써야 되는데 똑같이 이렇게 써버렸네요. 요거가 아닙니다. 요거가 돼요. 조금 있다가 만나 이렇게 되거든요. 함께 있다가 나 지금 함께 있다가 지금 헤어졌어. 위에는 이런 상태고 얘는 조금 있다가 만나요. 이렇게 있다가 시간에 말할 때인데 제가 여기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있다가 그 다음에 반드시가 있어요. 얘도요. 반드시 꼭 해내고 말 거야. 나 이번에 꼭 승리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반드시는 똑바로 반듯하게 바르게 놓아라. 이런 거죠. 그래서 소리는 이렇게 나지만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중모음에서 배웠나요? 배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쓰면 이중모음 뜻이 다르죠? 새끼를 배다 또는 냄새가 옷에 배다 액체 뭐 스며들다 할 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피가 흥건히 뱄어요. 뭐 옷에 땀이 뱄어 이런 거 있죠? 액체가 배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건 뭐예요? 상처가 나서 손을 베이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또는 베개를 베다 할 때도 이런 걸 써요. 그래서 한번 여기다 적어봤습니다. 배가 아프다 할 때 또 이렇게 뜻이 여러 개를 쓰는 데도 있죠. 이런 경우는 동음이어의 종류에 속할 수도 있어요. 물론 얘하고 이렇게 다르긴 하지만 뜻이 다양한 뜻이에요. 이런 거 동음이어라기보다도 뜻이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죠. 배가 아파요. 우리 신체적으로 배 띄워라 할 때 보트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사과죠. 과일. 제가 말을 잘못했네. 올해 배가 비싸다 할 때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동음이 다의어에 이런 거 뜻이 여러 개가 나는 거. 동음이어는 아니고 뜻이 여러 개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다 그냥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리다 나왔었나요? 네, 나왔었네요. 그 워크북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뭔가 약재를 넣고 다리는 것 또는 간장을 다리다 뭐 이런 거 있죠. 뭐 젖국을 다리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조리는 상태에 뭔가 막 끓여갖고 증발시키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옷을 다리다는 이렇게 편편하게 하는 상태를 다리다라고 그래요. 자, 여기 증발되는 건 조는 겁니다. 그래서 조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음식에. 근데 마음도 조릴 수가 있어요. 조마조마하고 우리가 저기 한 골을 넣어야 되는데 내가 합격해야 되는데 뭐 시험을 보고 나서 발표를 기다린다든가 뭐 취직을 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때 마음 졸여서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조리다. 마음을 졸여요. 근데 조리다는 뭐예요? 음식을 막 조리는 거 있죠. 자, 여기는 졸다예요. 졸다.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 끄덕끄덕 조는 거 있죠. 졸려워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액체가 다 증발되게 졸다도 있고 마음을 졸이다. 또 양념이 배게 내가 어떤 조리. 그죠? 이 간장이나 뭐 이렇게 놓고 아니면 생선 조림할 때 양념이 줄어들게 이렇게 졸이잖아요. 그럴 때 졸다, 조리다. 다리다. 약간 비슷한 느낌이면서도 이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 그냥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움 단계에는 이제 앞으로 내용들이 많아져요. 점차. 그리고
이 문장들도 이 글밥이라고 그러죠. 이게 많아져요. 소망 단계는 아주 짧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배움, 지혜 이렇게 가면서 글이 길어져요. 그래서 공부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배움은 우연히 얻어지지 않아요. 그냥 물론 초등학교 3년에 풍어를 읽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열심히 집중을 해야지 돼요. 이제 배움 단계에서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1단계에서는 그 1권, 2권은 굉장히 잘 나가요. 받침도 배우고 재밌거든요. 그러다 이제 3, 4권에 오면 이중 모음하고 겹받침 때문에 또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 배움 단계에서는 정말 많이 떨어져요. 왜요? 이 어르신들은 학습한 기간이 우리 성인 학습자들은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공부를 하시는데 공부를 한 그 이력이 짧기 때문에 그리고 시작하는 시기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런 게 스폰지처럼 쫙 빨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이제 와서 무슨 공부를 해 이렇게 해서 좀 잘 끝까지 집중이 안 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시작은 누구나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시작이 반이다 해서 시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인내심이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하고 집중을 하셔서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실망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누가 얘기했냐면요. 헬렌 켈러라고 있어요. 복합장애를 가지신 분이시죠. 그런데 다 그런 걸 극복하신 분이잖아요. 이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늘 눈 멀고 뭐 안 들리고 이렇게 하지만 또 이러므로 인해서 또 다른 세상을 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희망을 가지시면 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뭐 내 상황은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다른 희망이 열린다는 걸 가지시고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움의 단계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뭘 배웠나요? 동음이의어. 그렇죠? 붙이다, 붙이다. 시키다, 시키다. 이런 거에서 심부름을 시키다.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배웠나요? 느리다, 느리다. 그쵸? 절다, 절이다. 뭐 이런 거 있죠? 절이다, 다리가 절이다, 소금에 절이다, 붙이다, 또는 땅을 붙이는 거 있었어요. 붙이다. 그죠? 이런 거라든가. 또 걸음, 걸음. 이런 거 배웠어요. 그래서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고 제가 정리한 표, 그거보다 더 많은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한 번에 아실 수는 없어요. 반복하셔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있게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